안녕하십니까. 김상범의 풍수이야기의 김상범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행의 배속과 상생상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오행을 좀 더 분석해서 하늘의 10가지 기운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라는 천간과 땅의 12가지 기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라고 하는 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천간의 10가지 기운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 그 전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태극, 자연이 돌아가는 이치, 자연법이 어떠한가를 아는 것이 태극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는 이치를 잘 분석해보니 하나는 양이라는 기운이 천지에 널려있고 하나는 음이라고 하는 기운이 천지에 널려있어서 이 음과 양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세상을 엮어나가고 있더라 하는 것이 음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음양의 관계를 한 번 더 분석을 하니 목, 화, 토, 금, 수라고 하는 오행의 기운으로 세상을 또 분석할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은 어떤 개념이라 했습니까? 꼭 나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양의 초반부 기운을 목이라 하고 양의 후반부 기운을 화라 하고, 그 다음 금은 음의 초반부 기운을 금이라 하고 음의 후반부 기운을 수라고 해서 목, 화, 금, 수가 음양을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이 토는 커다란 양과 커다란 음이 서로 반대편 기질을 갖고 있으므로 이것이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위해서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토의 기운이라 했습니다. 만약에 이쪽을 아침이라고 이제 본다면 아침이요, 이쪽은 낮이요, 그 다음 이쪽은 오후요, 이쪽은 저녁이요, 이쪽은 밤이다. 그 다음 이쪽이 봄이요, 이쪽이 여름이요, 그 다음 이쪽은 아주 무더운 여름이요, 그 다음 금의 기운은 가을이요, 수는 겨울이다. 우리 인간으로 치면 초년기, 청년기, 장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런 식으로 하나의 사이클이 인생이 쭉 만들어져 가는 것을 분석하는 것이 이 음양과 오행입니다.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이 순순히 흘러가다 보니까 화의 기운으로 변하여져 있고, 화의 기운이 변하다 보니까는 오래 지나면은 토로 변하게 되고, 토의 기운이 오래되니까는 금의 기운으로 변하게 되고, 금의 기운이 시간이 지나니까는 수의 기운이 되고 다시 새로운 목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오행 사이클로 그려보았습니다. 그럼 이것을 다시 한번 이젠 동서남북으로 한번 그려보면, 자, 이제 방위 동서남북까지 합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목이라고 하는 기운이 동쪽이고 화라고 하는 기운이 남쪽, 그 다음 토라고 하는 기운은 중앙, 금이라고 하는 기운은 서쪽을 의미하고, 그 다음 수라고 하는 기운은 북쪽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목, 화, 토, 금, 수를 다시 한 번 더 2개씩 또 나누어서, 그럼 몇 개가 됩니까? 목, 화, 토, 금, 수 5개를 또 2개씩 나눠보면 총 10개의 기운으로 다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10개의 기운이 십천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가 되겠습니다. 자, 갑을병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많이 들어보고 살았는데 오늘 또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을병정, 하늘의 10가지 기운, 천간.
자, 보겠습니다. 오행이 하나는 천간이라 해서 하늘의 기운 10가지로 나뉘게 되고, 그 다음 땅의 기운이라고 해서 지지라 해서 1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자, 다시 사이클로 들어가면은 여기가 목, 화, 토, 금, 수, 또다시 이제 목이 되겠는데, 이 목을 한 번 더 나누어 본 겁니다. 그래서 목 부분에서도 초반부 기운을 갑, 후반부 부분을 을이라고 문자와 표시했고, 그 다음 화의 부분을 한 번 또 나누어서 병, 그 다음 후반부를 정이라 하고, 그 다음 토의 기운을 또 한 번 더 나누어서 무라고 하고, 그 다음 토의 후반부 기운을 기라 하고, 그 다음 금의 기운을 또 2개로 나누니 하나는 초반부 기운은 경이라 하고, 그 다음 금의 후반부 기운을 신이라 하고, 수를 2가지로 또 나누어 보니 그것을 임이라 하고, 후반부의 기운을 개라 합니다. 자, 여기서 이 갑, 을, 병, 정, 무기, 경신, 임, 개는 앞으로 몇 번씩 계속 나와야 될 용어이므로 지금 한자까지 이 밑에 글자보다는 한자를 조금 더 유심히 보셔가지고 외우셔가지고 그 다음 진도 나가시는데 수월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목, 화, 토, 금, 수로서 오행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을 한 번 더 쪼개본 결과가 갑, 을, 목의 초반부가 갑, 목의 후반부를 을이라 칭하고, 그 다음 화의 초반부 기운을 병, 후반부 기운을 정, 무의 토 기운 중에서 초반부 기운을 무, 후반부 기운을 기, 금의 초반부 기운을 경, 금의 후반부 기운을 신, 그 다음 수의 초반부 기운을 임, 수의 후반부 기운을 개라 칭하게 됩니다. 갑과 을을 딱 보면 목의 기운이다라고 생각이 나시면 되고, 병과 정이라는 글자를 보시게 되면 화라는 기운이 생각나시면 돼요. 그리고 무와 기라는 글자를 보고 토다 생각이 나면 되고, 경과 신을 보시면 금의 기운이구나. 그 다음 임과 개를 보면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글자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을 그대로 동서남북 방위로 옮겨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목에는 무엇이 있다 했습니까? 갑과 을이 있다. 그러면 갑과 을이 있게 되고, 그 다음 화의 기운에는 병과 정이 있다 했습니다. 남쪽에는 병과 정이 있게 되고, 그 다음 토의 기운에는 무와 기가 있다 했습니다. 무와 기가 있게 되고, 금의 기운에는 경과 신이 있다 했습니다. 서쪽에는 경과 신이 있게 되고, 그 다음 수에는 임과 개가 있다 했습니다. 수에는 임과 개가 있다 했습니다. 여기서 토라고 하는 기운은 지금 가운데 들어와 있는데, 커다란 목과 화라는 양과 그 다음 커다란 금과 수라고 하는 음을 서로 중화시켜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기에 가운데다가 위치하게 된 것이 이 토의 기운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한 번씩 다시 이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조금 숙달돼 있어야 계속 우리가 배우게 되는 나침판, 나경의
대해서 숙달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는 토의 기운이 있고 그 다음 이쪽에는 목, 화, 금, 수가 있다 했습니다. 목의 기운은 동쪽이요, 화의 기운은 남쪽이다, 그 다음 토의 기운은 중앙이다, 금의 기운은 서쪽이다, 수의 기운은 북쪽인데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목에는 무엇이 있다? 갑과 을이 있다. 화의 기운에는 병과 정이 있다. 토의 기운에는 무와 기가 있고 금의 기운에는 경과 신이 있다. 수의 기운에는 임과 개가 있다. 돌아가는 순서가 이렇게 돌아가므로 제가 여기 쓸 때도 경신, 임계 이런 식으로 숫자를 썼습니다. 이번에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라고 하는 12개의 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행이 아까 천간은 10개가 있다 했고 10천간, 그 다음 땅의 기운으로 내려와서는 그것이 12개의 지지로서 변화하더라 하는 내용인데, 자 여기서 우리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본 겁니다. 너 무슨 띠냐? 나 쥐띠. 무슨 띠냐? 돼지띠. 무슨 띠냐? 원숭이띠. 이건 우리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무슨 띠인지 알고 살죠. 그리고 또 너 몇 시에 태어났니? 그러면은 3시 몇 분? 이렇게 요즘은 이제 생각들을 하지만 예전에는 난 자시에 태어났다. 축시에 태어났다. 그 다음 신시에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미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에 대해서 익숙해져 왔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 그 다음 인, 묘, 진, 사, 오, 미. 자기가 무슨 띠인지 이제 이 글자에서 나타납니까? 그 다음 신, 유, 술, 그 다음 해. 여기서 자라고 하는 거는 동물로 치자면 쥐요. 그 다음 축은 소요. 이는 범이요. 그 다음 묘는 토끼. 용은 지는 용. 사는 뱀. 오는 말. 미는 양. 신은 원숭이 또는 잔나비라고 하고, 유는 닭, 술은 개, 해는 돼지가 됩니다. 자, 그럼 이랬을 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로 이렇게 되는데 이 글자들도 이제 유심히 조금 외운다 생각을 하시고 글자를 익히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는 이 밑에 글자들을 안 쓰고 바로 이 위에 있는 한자를 가지고 쭉 패철에 대해서, 나경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니까 이 글자들을 그대로 쭉 익히십시오. 근데 익히실 때 어떻게 외우면 되느냐 하면, 공부를 하시거나 할 때는 좀 더 편한 방법이 요 자축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뒤로 쫙 옮겨서 외우시면 좀 더 편하십니다. 자축을 뒤로 옮기겠습니다. 그럼 요건 지우고, 그럼 여기가 이제 자와 축이 되는데, 그러면 이 12개의 지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제일 알기 쉬우냐 하면, 그야말로 계절 12달로 생각을 하시면 제일 빠릅니다. 그리고 제일 정확한 개념이 됩니다.
계절 12달. 1년에 12달이 있죠? 자, 그러면 음력으로 치면 끊어 읽을 때도 이렇게 세 글자씩 끊어 읽도록 하십시오. 자,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외우게 되는데, 그럼 인월 12달로 나눈다 했으니까는 인월, 그 다음은 묘월, 그 다음 진월, 요렇게 이제 하나씩 월자를 붙여서 쭉 나가면 되는데, 그럼 인월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그야말로 정월달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2월달, 그 다음 진이라고 하는 것은 3월달, 사는 4월달, 오는 5월달, 미는 6월달, 시는 7월달, 유는 8월달, 술은 9월달, 해는 10월달, 그 다음 자월은 우리가 11월달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동짓달이라고 합니다. 동지가 있기 때문에 동짓달. 그 다음 축월은 우리는 이때가 서달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럼 요게 양력으로는 대체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 하면은, 양력으로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다음 해에 1월,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개념을 잡고 계시면, 자축인묘진 사오미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만약에 여름에 태어났다면 주로 어디에? 이제 사오미에 있게 되는데, 자, 이 인월이 시작되는 지점은, 인월이 시작되는 지점은 인월서부터 여기까지가 봄에 해당됩니다. 봄. 12달 중에. 그 다음 사오미 때가 여기가 여름이 됩니다. 그 다음 신유술 때가 가을이 되고, 그 다음 해자축 때가 이제 겨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스타트, 인월이 시작되는 지점은 무엇을 기준으로? 봄이 시작된다? 입춘을 기준으로 인월이 시작되면서 3개월을 갑니다. 그 다음 4월 여름이 시작되는 건 뭐부터? 입하부터 시작이 돼서 또 3개월을 가게 되고, 그 다음 신유술은 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 입추서부터 3개월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 해자축은 입동으로부터 이제 3개월이 시작이 돼서 겨울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밑에 부분을 조금 이제 지우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도 분명히 오행이,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이제 딱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봄의 기운은 오행 중에 뭐라고 설명되었습니까? 봄의 기운은 오행적으로 목의 기운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여름의 기운은 오행 중에 무엇이다? 화의 기운이다. 그 다음 가을의 기운은 금의 기운이다. 수의 기운은 겨울의 기운은 수의 기운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12계절을 볼 때 여기도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이 배속되게 되는데, 여기에서 요 끝달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끝달, 각 계절의 끝달, 봄의 끝달, 여름의 끝의 달, 그 다음 가을의 끝의 달, 겨울의 끝의 달을 보면 요 글자들은 전부 다 오행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토의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왜 토의 기운이냐?
이 봄이라고 하는 기운과 여름이라고 하는 기운이 서로 부딪히지 말라고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 진이라고 하는 글자가 오행적으로 토가 되는 겁니다. 아까 천간을 공부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목, 화, 토, 금, 수. 목화라고 하는 양과 금수라고 하는 양이 부딪히지 말라고 토가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 갑, 을, 병, 정, 무기, 경신, 임계에서 갑을병정이라는 양과 경신임계라고 하는 음이 서로 부딪히지 말라고 중간에 무기라고 하는 토가 위치해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지에서는 계절별로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윤활유 역할을 하는 잘 넘어가라고 하는 토가 각 계절마다 끝달에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윤활제 역할 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윤활제 역할 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윤활제 역할인 토, 겨울에서 다시 저쪽에 인묘진으로 갈 때 필요한 윤활유 역할을 하는 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기운은 결국에는 이제 이 두 글자들은 봄의 역할을 해야 되므로 이 두 글자는 이건 목의 기운이구나. 봄이니까 목의 기운이구나. 그 다음 사와 오, 이건 동그라미를 쳐놓겠습니다. 보기가 쉽게. 그 다음 화의 기운이, 여기는 여름의 기운이므로 화의 기운이겠구나. 그 다음 여기는 금의 기운이겠구나. 요것도 금의 기운이겠구나. 그 다음 여기는 수의 기운이겠구나. 수의 기운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것도 역시 이렇게 내려가서 인묘진 사오미 내려갑니다. 신유술 해자축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사이클 안에서 계속 돌고 있는 것이 이 지지 역할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또 동서남북의 방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면, 자, 먼저 우리가 근정전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이제 왕릉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도 지금 이러한 글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도 볼 수 있고 자축인묘, 진사오미라고 하는 글자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김유신, 경주에 있는 김유신 장군 묘의 병풍석에 붙어있는 조각상입니다. 김유신 묘는 그 봉분 둘레에 쭉 둘러싸서 봉분 둘레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조각상들을 그대로 다 조각을 해놔서 동서남북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조선왕릉에 있는 난간석입니다. 조선왕릉의 난간석을 보면 이 부분이 토끼묘자를 쓰고 있습니다. 토끼묘자가 이제 나중에 이제 봄쪽이라서 이제 동쪽을 상징하게 되는데, 왕릉에서도 이런 글자를 썼구나. 그 다음 경복궁 근정전 앞에 또 말 모양으로 된 그런 조각상을 갖다 놔서 또 동쪽이니 남쪽이니 서쪽이니 하는 것들을 다 써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을 동서남북으로 말을 해보면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을 해서 인묘진 쪽은 목이요 동쪽의 기운이다. 사오미는 화요 남쪽의 기운이다. 그 다음
토는 어디에 있습니까? 토는 중앙에 있게 되겠죠. 그 다음 신유술은 어디에 있게 된다? 서쪽이다. 그 다음 금의 기운이다. 그 다음 해자축은 수의 기운이다. 북쪽의 기운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여기가 봄, 여기가 여름, 여기가 가을, 여기가 겨울이 됩니다. 자, 진이 토, 그 다음 미가 계절 끝날 때 토, 술이 계절 끝날 때 토, 축이라고 하는 글자가 계절 끝날 때 토. 그래서 목목토, 화화토, 그 다음 금금토, 수수토. 이렇게 돼서 이제 오행과 방위가 흘러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해자축이라는 글자를 보면 북쪽에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인묘진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은 동쪽에 있는 글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사오음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남쪽에 있는 글자구나, 신유술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은 서쪽에 있는 글자구나. 그 중에서 이 가운데 글자 자를 보면은 자를 봄과 동시에 정북쪽이다. 정북쪽이다. 토끼묘자를 보면은 정북쪽이고, 토끼묘자를 보면은 정동쪽이다. 그 다음 오라는 글자를 보면은 정남쪽이다. 그 다음 유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은 정서쪽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나침판에 대해서 훨씬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행을 좀 더 분화시켜봐서 하늘의 기운 10가지 기운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라고 하는 글자를 알아보았고, 그 다음 지지의 땅의 기운 12가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를 인묘진 봄, 사오미 여름, 신유술 가을, 해자축 겨울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동서남북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위에 천간 글자와 아래 자축인묘 글자가 합해져서 갑자을축 병인정묘라고 이제 순서대로 돌아가는 육식갑자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과 함께 나침판에 대해서, 나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